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 뇌건강센터 소장 임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치매에 대해서 제일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시던 분이 어떤 후천적인 다양한 병 때문에 기억력이나 언어나 판단력 등의 여러 가지 인지 기능 등이 손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질병이 아닌 증상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70가지 정도의 원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기 쉽게 이 70가지의 원인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 정도가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예요. 뭐 예를 들면 파킨슨에 의한 치매도 될 수 있고, 뭐 루이 소체 치매, 전두축두 치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한 기타의 원인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병리 또는 단백질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또 있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쌓이게 되면서 신경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이면 이렇게 빵빵한 뇌가 호두 찌그러지신 거 아시죠? 그래서 호두 찌그러지듯이 줄어가지고 신경이 이제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경이, 그걸 우리가 신경퇴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경퇴행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인지 또는 이제 행동,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는 알츠하이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가지의 원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활동 안 하는 거, 식습관, 그런 것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다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치매의 증상이나 건망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치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히 이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중에서도 옛날 기억보다는 최근에 들었던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밥을 뭘 먹었지? 기억이나 보거나 있었던 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치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남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뭐 기억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들이 뭐 예를 들면 장보기도 대신해 줘야 되고, 아니면 대중교통 할 때도 이제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게 특히 초기 증상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기로 갈 때는 이제 예를 들면은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 네.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도둑망상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망상 증상이 생긴다든가, 우리가 이제 기억력 장애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을 정말로 많이 도와줘야 돼서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게 중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정말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는 일 있죠. 기능. 예를 들면 먹고, 입고, 자고, 씻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된다든가 옷을 제대로 이제 잘 못 입으신다든가 그런 기초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츠하이머 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어떤 뭐 경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긴 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안 좋은 단백질이 쌓여서 이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게 머리에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 이 쌓여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약 30년 이상짜리의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단백질이 머리에 있는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지내는 기간이 있어요. 인지 기능은 멀쩡해. 그래서 검사를 해도 정상이야. 예, 그런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이제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이제 뭐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게 한 10년에서 15년에서 임상 증상, 즉 인지 기능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게 지내시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데 증상이 생기기 전에 알츠하이머병이다 해서 전 임상 알츠하이머병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깜빡깜빡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뭐 이제 예를 들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하시게 되는 그런 인지기능 검사 같은 거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데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는데 너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도 인지장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기간이 한 대략 1년에서 5년 정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치매로 걸려서 대개 돌아가시는 데까지 한 8에서 10년 하시는데 요즘에 의학기술의 발달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췌장 해가지고 하셔도 30년 이상짜리의 이완기간을 가지게 되는 아주 긴 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걸 좀 이렇게 혹시 내가 하는 것들을 의심을 떨쳐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알츠하이머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자가 검진 방법도 있고 뭐 이제 설문지도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두려우실 텐데 예. 그래서 그 8시 20분을 한번 우리 어르신들 한번 종이에다가 될 수 있으면 작게 그리지 마시고 크게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시계로 바늘 시계입니다. 8시 20분을 그려봅니다. 이 테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시계의 그림을 알아보는 방법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신 것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경증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늘을 안 그리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숫자의 순서들을 이제 가볍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증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와해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진단을 이걸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선별 검사의 목적으로는 이 시계 그리기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의 정의상은 경도 인지 장애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인지 기능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동년배, 예를 들면 비슷한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성별이거나 나이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진단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1년에서 10에서 15% 정도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런 분들 중에서 한 45% 정도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네. 우리가 이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모든 거에 가장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가족이라든지 친구,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옆에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X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머리 둘레가 크면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어머머머.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 예. 어머. 저는 마음으로 네, 굉장히 놀라셨죠? 네. 예, 이거는 네. 머리 둘레가 크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치매가 걸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뇌의 크기와 관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머리 둘레, 근데 머리만 크고 두개골이 크신 분이 아니고 네. 되게 두개골이 크신 분들은 뇌도 뇌가 크죠. 크죠. 뇌가 이제 크신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 반대로 내가 적은 사람은 치매 잘 네, 돼요. 그럴 수 있죠. 어유. 그러니까 이제 뇌가 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뇌 예비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치매에 안 걸리는 이제 보호인자 중에서 뇌가 조금 크신 분들은 치매가 좀 덜 걸리십니다. 고스톱을 많이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자, OX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세모로 보시면 되는 게 보면 이게 이제 인지 활동이거든요. 고도의 인지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패를 뭘 가지고 있는 걸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돈을 가져가려면 굉장히 많은 전략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고도의 인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지 게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치매가 덜 걸리시는 거는 맞습니다. 치매는 치료하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다. OX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O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에 가장 우리가 이제 키 주제가 이거예요. 치매는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끝장인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들 포기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포기하시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몇 년짜리 병이다? 30년짜리 병이에요. 네. 30년짜리 병이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치매는 승부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쁜 게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은 네. 설탕, 밀가루, 하얀 밀가루, 그 다음에 이제 백미,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 중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걷기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오. 와우.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지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은 나쁜 거 많이 먹고 안 걷고 그런 거를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제 제가 간 수치가 좀 별로 좋지가 않고 네. 이게 이제 지방간 때문에 좋지 않고 당뇨 전 단계까지 이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이 또 여의도고 병원도 여의도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섬을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면 7km예요. 네. 그래서 63빌딩에서부터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뱅 하고 한번 돌아요. 그렇게 매일 돌고 나니까 한 3개월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와.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 수치라든지 지방간이나 내장 지방이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머.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네.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몸이 좋아지려면 나쁜 거 안 먹고 걸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력을 하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뇌 요 안쪽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네. 기억력에 이제 우리 뇌의 전화번호부 같은 데예요. 거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단백질들이 이 곳을 공격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기억력 문제가 일어나요. 그 해마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도 한 1년에 1에서 2% 정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이제 매일 걷게 만들어서 한 40분 정도 매일 걷게 했더니 이게 오히려 이후에 늘어나 버렸어요. 뇌가. 뇌가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는 거를 보니까 이게 치매 예방을 하는데도 걷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치매 예방법이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약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는 걷기예요. 물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쿠아 네. 운동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수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탄탄해요. 네. 그러니까 걷지 못하시면 물에라도 들어가셔서 유산소를 하시는 게 좋다. 치매 걸린 당사자와 또 이 가족들이 해야 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생겼을 때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치료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치료약을 누구보다 잘 먹는 것이 내가 중증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을 잘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자. 여러 가지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뭐 요즘은 법원에서도 사실 내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참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관리할 수 있다. 네. 이거를 가장 좋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내 가족이 걸렸다라고 네. 했는데 제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엄마가 엉뚱한 소리, 아빠가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인지를 보이시고 할 때에 문제를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이상하고 나를 미워한다. 뭐 해서 예를 들면 도둑망상을 보이고 너 왜 내 물건 가져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아니 엄마 왜 내가 그런 걸 가져갔어?라고 이제 엄마하고 싸우게 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병에서 오는 문제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걸리면 똑같은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 인지나 행동 문제가 질환에서 오는 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하시고 덜 지치시게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될 거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간병으로 인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맞아요.
가족들이 전부 지치게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도움받을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시설을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간병, 우리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이제 요양 케어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스로가 이제 간병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전략들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면 주변에 이제 뭐 정신과를 가서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조금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설에 가야 합니까? 많이 물어봐요. 네. 내가 보호자가 더 이상 케어할 수 없을 때는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안 되고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붙들고 있으면 보호자 안 좋아지고 환자 안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시설에 가셔야 되는 건 보호자가 도저히 환자를 케어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 꼭 가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왜 치매 그 부모님들 이렇게 케어하고 보호하다가 안 돼서 극단적인 네. 선택들 하는 네, 뉴스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네. 주변의 도움을 꼭 이제 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아니면 요양원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적인 시설에서 케어하시는 게 부모님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으로는 마치 이제 시설에 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부모님을 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질이 좋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네. 예, 또 그거를 해야 이제 어찌됐든 치매를 잘 오랫동안 케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지금 12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또 같은 말을 이제 해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매가 한 번 걸리면 끝인 병이 아니라 예방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란 거를 아셔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게 노년을 보내시는 거가 제 아주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